두 분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8개월 남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뭔 수를 써서라도 매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두 분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셔야 돼요. 5년 뒤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플랜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길어진다는데 언제 들어가야 인생 절호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듣기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월급쟁이 부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용기 내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처음엔 임대주택이나 전세를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상승장에 내 집 한 채로 주변에서 부자 되는 걸 보고 저희도 급하게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 4억 이하인 아파트 중에 통근이 1시간 내외로 가능한 지역으로 좁혀보니 고양시가 적합해 보였어요. 대소성과 GTX 교통호재가 있다고 들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겠다 싶었죠. 내 집의 안락함을 느끼다 보니 소비의 고삐가 풀리더라고요. 살림을 합치고 야식이 늘어서 그런가 식비는 월 130만원, 데이트, 여행비로는 1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 하나를 뽑을까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중고차에 많이 대었는지 무조건 신차로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사게 된다면 갖고 있는 현금을 털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할부 개념을 싫어해서요. 이자 보는 것도 싫고요. 그러던 중에 이전에 넣었던 인천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400번대여서 당연히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동호수 추첨날 딱 한 자리가 비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해도 될까? 고민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터라 일단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왠지 부의 추월 차선에 탄 것만 같아 기뻤어요. 우리 부부가 다주택자라니. 하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안 섭니다. 지금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110만원입니다. 나중에 분양받은 집 잔금을 치르고 나면 대출이자 비용이 12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대출 빚만 230만원인 거죠.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만 중소기업이다 보니 아이를 낳고 복직도 쉽지 않고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만만치가 않고 부동산 하락기가 길어진다는데 차라리 지금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5년 뒤에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플랜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시절 제 대부분의 고민과 어려움은 사실 돈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세상을 한탄하던 대학 시절의 모습도 생각나네요. 작은 옥탑방, 낡은 전셋집을 지나 현재 고향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느리지만 천천히 제 인생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월급쟁이도 서울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함께 고민해주세요. 라는 사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얼떨결에 두 채를 보유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한 투자인지 알고 싶고요. 추가로 앞으로는 어디 지역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또한 너무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부동산 하락기인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는 게 늦지 않을까요?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할까요? 네, 질문이 또 많네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차를 사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중고차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처분하고 신차를 타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할지 아니면 현금 박치기로 할부 없이 사도 될지 요게 또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좀 총 세 가지의 고민을 보내주셨고요. 요 부분은 이제 사연자분의 그 현재 자산 상황을 세부 내역별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수입은 지금 두 분 합쳐서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800만원 정도 되시고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뭐 유튜브 구독비, 공과금 뭐 이런 일반 지출로 200 넘게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할 만한 게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한 55만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용돈이 또 있네요. 따로 개인 용돈 및 데이트 여행 비용. 용돈이 따로 있어요? 용돈 따로 있고 데이트 여행 비용. 생활비 말고? 별도. 그거는 이제 생활하는 데 쓰는 거고 이제 또 단둘이 이제 데이트 할 때 이제 또 신혼이니까 그런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 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아파트 뭐 대출금 다 빼고 하면은
순자산이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집이 두 채이니까 이걸 둘 다 정리를 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본인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지금 어떤 게 잘못됐는지 상황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꼼꼼이님 방송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저기 남편분도 같이 계세요? 남편은 지금 밖에서 듣고 있어요. 밖에 듣고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그냥 네네. 같이 알겠습니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을 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방송이라 긴장되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내 사정이라 긴장되는 것도 있고, 그러시죠? 네, 그렇지만,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예요. 제가 방송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화로 유선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돌리면 안 되거든요. 돌려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잘. 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서울 내 집 마련은 고민거리가 아니고요. 내년 2월에 입주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분양 받으신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거주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셨어요? 저희가 원래는 들어가서 살고, 네. 지금 이 집을 이제 전세를 놔서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 집의 분양가가 뭐 이것저것 확장이랑 뭐랑 해가지고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네. 거기에 대출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한 거의 2억 중후반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더 있어야지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잔금 대출이 네. 다 해서 제가 아마 거기 적어놨었었는데 네. 2억 8천 정도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4억에 2억 8천이 대출이니까 1억 2천이 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1억 2천은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이미 지금 6천 정도는 네. 지급이 되어 있고 네. 생각을 많이 못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이걸 당장 입주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시는 집의 시세는 제가 보기에 2층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매도한다 하면은 2억 5천, 6천을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냥 매도를 해도요? 네. 매도한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진짜 팔리는 가격에 정말로 거래를 하려면 2억 5천, 6천까지 내려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전부 다 좋은 층이에요, 층이. 근데 지금 이거 2층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거래가 안 될 때는 2층이 중간층 대비해서 10% 이상 훨씬 더 많이 싸게 해야 거래가 돼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담보대출이 지금 2억 5천이 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이 지금 깡통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매도를 해도 담보대출도 지금 다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집을 매도를 해도 내가 실제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전세를 놓는다? 그럼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 지금 제가 보기에 1억 한 7천 정도 돼야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담보대출이 2억 5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담보대출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집에 전세를 놓고 어떻게 이 집을 그냥 전세 주고 우리가 여기 입주하면 되겠지가 지금 너무 이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이거는 약간 너무 지금 앞서 나간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물론 이따 제가 그 맵은 드릴 거예요.
그 경로는 제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드릴 건데,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할 때요, 우리 사연자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엄청 착한 동생들인데, 각자의 사정들, 뭐 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 편하게 사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미처 짚지 못한 거를 내가 이걸 좀 잘 아니까 알려주는 선배 같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네. 지금 제가 딱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두 분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8개월 남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내가 이거를 내 다음 달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다. 네네네. 그래서 어디에서 돈이 얼마가 모자라고 이걸 다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안 되면은 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8천 정도 대출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억 2천이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럼 1억 2천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금으로 딱 1억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기존 집에 담보대출 보금자리론으로 한 2억 6천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신용대출로 7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 가지고 있는 1억 정도에다가 두 분이 남은 8개월 동안 뭔 수를 써서라도 2천만 원 이상을 모아야 돼요. 네네. 이 모자란 인천에 있는 집, 검단에 있는 집 잔금 치를 때 필요한 돈. 네. 그리고 첫 번째 집, 일산 집 있잖아요. 그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 수를 써서라도 매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 5, 6천 정도의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담보대출 2억 6천 남은 거 갚으면 없잖아요, 그냥. 네네. 예, 그게 다인 거예요, 그 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의 신용대출은 그대로 남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일산집 처분해서 일산집에 있는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면 그걸로 끝. 네. 그리고 현금 1억 가지고 있는 거에 2천만 원을 8개월 동안 더 모아서 어찌저찌 검단에 입주를 해요. 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7천만 원의 신용대출과 검단집, 딱 요거 두 개인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서울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냐. 당장 나는 집이랑, 그것도 집에는 담보대출이 있고 또 신용대출 7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신용대출부터 갚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두 분은. 네. 자, 그럼 보세요. 신용대출 7천이 있죠. 두 분이 지금 한 달에 800을 벌어요. 그 한 분 각자 400 정도를 벌어요. 네. 그러면요, 두 분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한 사람이 버는 거는 전부 다 빚을 갚는다.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돈을 버는 걸로만 산다.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생활비는 지금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두 분한테 굉장한 긴축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아껴 써야지만 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담보대출 원리금 갚으면서 살 수 있다, 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제 역할이 이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자, 400만 원으로 빚을 갚는다. 그럼 1년이면 4,800을 갚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7천만 원을 다 갚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나요? 1년 반 정도 걸리겠죠? 네. 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1년 반, 즉 25년 8월까지 두 분은 신용대출이 없어야 돼요. 네네. 25년 8월까지. 그리고 어차피 그 집에 3년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실거주무 3년 중에 1년 반이 지났죠? 네. 그럼 나머지 1년 반 동안에 그 다음부터는 돈이 플러스로 잔고가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을 때 모아놓은 돈이랑 3년 뒤에 검단의 전세 시세를 보시고요. 전세 시세가 만약에 분양가를 넘어간다. 네. 제가 보기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분양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4억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그 집을 전세 주면서 뭐 월세로 옮기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거나 모은 돈이랑 합쳐서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분은. 그런 네. 맵을 그려야 돼요. 네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할게요.
지금부터 내년 2월 입주 때까지 8개월 동안은 일산 집을 파는데 두 분의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공부고 뭐가 없어요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입주를 무사히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은 400만 원씩 매달 갚는다 신용대출을. 그래서 25년 8월 달에 우리는 대출이 없다 신용대출이.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은 돈을 모으세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저희한테 사연을 다시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네. 네,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는 됐어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매수를 해서 살고 있는 집은 네. 가망이 없는 입지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질문해 주신 게 되게 좋은 질문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질문이에요. 일단.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도대체 너 나이는 왜 저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말할까? 그죠? 네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인 거예요. 그 집을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집을 영끌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네네. 3억 5천에 매수하셨는데 그 중에 신용대출하고 보금자리로 담보대출 합쳐서 대출이 얼마였어요? 거의 전부였으니까 3억 몇천, 3억 그죠. 천이었나? 네, 3억 2천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휘청거리면 못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 내가 다른 데 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면 바로 돈이 말라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끌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배우면 돼. 괜찮아. 배우면 돼요. 두 분 아직 젊으니까. 이게 영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입지의 문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이거는 끌고 가봤자 뭐 어디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데니까 지금 팔아버려야지 막 이런 지금 전략을 따질 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생존을 따질 판이지 지금 우리는. 네. 근데 그 생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리하면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집 사도 좋다. 그렇지만 영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아셨죠?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지역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일산에 갖고 계신 그 단지가 일산 안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단지, 그리고 가장 떨어지는 평형인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그 살고 계신 데서 옆에, 그리고 길 건너편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역에서 가까운 데 있는 20평대 혹은 계단식 20평대 아파트들의 시세를 아시나요? 좀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은지 아세요?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시세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전혀 물건을 볼 줄 몰라요, 본인이. 근데 지금 이게 운이 안 좋은 건데 두 분이 산 데가 그 동네에서도 제일 선호도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데예요. 그리고 심지어 2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 집 마련반 강의 만들어갖고 이거 하게 된 게 솔직히 저 처음에 내 집 마련반 강의 이걸 왜 하냐고 했었어요. 너바나님이 이 강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하실 때 아니 투자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내 집 마련을 가르칩니까? 다 알아서 잘하는데 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네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자기 집을 사는데. 우리 두 분은 지금 집을, 그러니까 잘못 샀다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왜냐면 그것도 결국에 갖고 있으면 장기적 올라가는 집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팔라고 한 거는 이 단기적 이 보릿고개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끌어안고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파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네. 나중에 팔고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두 분이 사신 것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비쌀 거예요, 아마. 근데 대신 두 분이 그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검단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나중 되면 이거 분양가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기서 손해본 걸 거기서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당장은 힘들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 한 귀퉁이가 썩었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과 한 귀퉁이를 도려낼 자신이 없어. 네. 이 사과 비싸게 주고 산 거고 내가 며칠 동안 까먹어갖고 못 먹어서 일부가 썩은 거라서 그거 먹으면 탈 나요, 안 나요? 맞아. 그러니까 도려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네네. 남은 사과가 두 분한테 되게 먹는 즐거움 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사과가 다 썩어버리면 안 된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그렇게 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뭐 반등한 것 같다. 뭐 네. 몇 달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몇 달 있다 올라가도 그거는 두 분의 몫이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입줄 못해, 일단 검단에 내가. 네네.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조금, 이건 좋은 소식, 희소식인데, 둘 중엔 당연히 검단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새 거니까요. 아, 네. 새 거고 신도시니까. 단 이건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분양받으신 아파트 단지 있죠. 걔는 검단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모르겠어요. 안 좋아할 거예요, 점점. 아, 네. 왜요? 왜? 평수가 20평대만 구성이 돼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가서 주변 공부를 먼저 하세요. 공부를 네. 하실 거면. 그리고 네. 그 안에서 30평대하고 내가 20평대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가격을 계속 보다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네. 주변에. 그러면은 그때는 갈아타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락장 혹은 회복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 실제로 제가 투자한 사례인데요. 제가 처음에 20평대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갖고 있는 단지에.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3억 4천, 5천 정도 했었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여기 33평도 되게 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33평 물건 파셔야 되는 게 있나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됐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아니 진짜 싸요. 여기 33평이 3억 7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나는 24평을 3억 5천에 봤는데 네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전 33평을 샀어요. 아. 근데 2천만 원 가격 차이 났던 게 나중에 2억 이상 벌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주변 시세를.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 일산에 갖고 계신 것보다 검단에 분양받으신 게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키는 게 맞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또 다른 질문 있잖아요. 네네. 네, 요거는 제가 다른 분이 아까 준비를 하시는 거 제가 봐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나이님께서 아예 플랜을 제대로 잘 짜주셨어요. 네네. 네, 그거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차를 사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너나이님의 네. 답변을 듣고 해결이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될것 같네요. 그치. 지금 차를 살 여력이 어딨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겠네요. 네. 그때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내가 네, 선택을 맞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여윳돈을 내가 차를 살까 아니면 대출금을 갚을까 하면서 선택을 한 거였는데 막상 또 나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고민할 그런 여력을 다 줄여줬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이제 친정 생활비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내 가정부터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인 가족 생활비가 되게 과하세요. 네. 근데 또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 미혼 때는 또 도시락 싸서 다니시고 따릉이로 출퇴근하면서 학자금 대출도 갚으셨고 그리고 옥탑방 월세에서 전세 빌라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정도로 되게 아끼고 잘 모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그 소비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온갖 이제 소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제 목표가 또 이제 생겼잖아요.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 또 마음 먹으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땐 중고차를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2대는 있어야 돼요. 맞벌이를 하면. 근데 네. 저희 집에 한 대는 2008년식 중고차를 샀었고요. 네. 근데 그게 뭐라 그래? 제가 마후라 말고 또 머플러. 발음이 좋네요. 네. 네네, 머플러. 네. 머플러. 네네, 머플러. 그 아래쪽이 아예 다 그 녹이 슬어가지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 대가 더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한 대도 거의 그 직원 후배가 그 모닝을 저한테 300에 팔았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모닝을 이제 한 300에 사가지고, 그렇게 2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2008년에 산 또 이제 차가 그 머플러가 녹이 슬어서 그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그때 신차를 샀습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중고차를 샀었고 왜냐면 내가 신차를 사는 순간 그만큼 그 목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그 부분이 그만큼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미 지금 너나이님께서 배기통이라고 하네요. 배기통이구나. 머플러. 좀 약간 아니 마호라는 왠지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배기통.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고차 그러니까 차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추후에도 만약에 진짜 서울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면 그때도 신차 사면 안 돼요. 네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지금 끊으면 안 돼. 지금 그 댓글에 행구세님이 보기님 말할 기회 안 주나요? 이야기가 줘야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보기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포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호포입니다. 네. 방금 너나이님이 이제 입주 때까지 8개월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할지 혹시 다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침이요? 네, 왜냐면 이게 네. 방송에서 한번 내 언어로 이걸 표현하는 게 맞아요. 되게 내 귀로 들리면서 실제로 그 의지력을 되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아마 꽁무님의 그 목소리 그 자체로 말을 또 들으면 내가 다음에 또 색다른 또 추억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다짐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너무 현실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상담 통해서 좀 현실을 알게 된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옛날에 좀 돈 열심히 모았던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한 달에 한 명 몫으로만 살고 그렇지. 잘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그 물건 있잖아요. 일산의 물건. 네네.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실 때 되게 네.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산 네. 금액보다 더 그치. 싸게 파니까 보통 일이 네. 아니에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되게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매수는 쉬웠지만 매도는 매수보다 뭐 정말 수십 배 어려운 거니까 아마 매도하실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힘드실 때 한번 검단을 가보세요. 검단 되게 좋은 지금 신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의지를 한번 다져보시고 후회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세교뽀기님 마이크 안 넘겼으면 어쩔 뻔. 다행이네요. 역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래도 또 웃으면서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이제 해결됐어. 이제 남편분하고 잘 이제 손잡고 의논하셔가지고 그 앞으로 이제 행동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지금 질문에 푸메퍼님이 새벽보기님의 차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차를 가지고 참 계시나요? 별게 다 궁금하시네요. 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가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그 왜 번호판이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다 그 흰색이잖아요. 그쵸, 흰색 바탕에 검은 네. 글씨. 네, 제 차는 그 초록색이에요, 번호판이. 와. 혹시 지역이 써 있나요? 지역 써있죠. 아. 네, 지역 써있는 거고 마을버스라고 하시는데 네. 마을버스 아니고요. 그 책이 아니라 번호판이 초록색, 번호판이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남들이 보면 클래식한 줄 아는 그런 차가 있는데 혹시 근데 그게 네. 뭐
차종이 벤츠 아니야? 아. 벤츠도 그런 거 되게 싸. 그래?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 근데 저도 이제, 너나이님 저한테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사람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차 좀 사라 그랬어요, 예, 제가. 차 사라고 말을 저도 바꾸라고 했어요. 예, 저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차는 저한테 그냥 이동수단 중에 그냥 하나였고. 아직 좀 이릅니다. 네. 아직 조금 더 모아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알죠? 네.